오늘 얘기 나눌 부분은 이 노인정서 및 텃세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데이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 데이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팟캐스트 부분에서 사람을 위한 기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장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매일경제에 나왔던 노인정서 텃세 및 그다음 따돌림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어떤 이 이유가 데이터로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정서하고 텃세나 뭐 따돌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로당에 잘 안 간다라는 걸 이유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 이걸 처음 알게 됐는데 경로당의 개수가 7만 개나 된다라고 해요. 근데 93%의 노인들이 안 간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또 부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짙어지는 경로당의 그늘 이렇게 나와 있고 노인들이 포용할 열린 공간이지만 원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노인들을 포용할 목적으로 원래 열릴 공간이었어요. 경로당 자체가. 근데 텃세나 노폭,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노인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또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사에서. 그래서 전국의 이용률도 매년 급락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노인도 등 돌리는 경로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경로당 사진도 나와 있고, 그리고 경로당의 어르신의 이렇게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경로당에 대해서 또는 우리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경로당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경로당이 7만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93%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로당의 개수가 이게 7만 개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는 경로당 개수가 7만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껏해야 한 동네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이 많아야 3개에서 1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예 경로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경로당이 7만 개 전국에 있다라고 해보면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데이터가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저 또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왜 경로당에 안 가는지, 그다음 경로당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잘 안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가는 게 그냥 집에 있겠대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경로당에 가서 뭐 밥 같은 게 맛이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노인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텃세나 따돌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1차원적인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로당에 잘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유를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북 청주에 있는 어떤 할머님께서도 동네 경로당을 두고 20분 넘게 떨어진 다른 경로당에 다닌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후 새 경로당을 찾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첫날부터 문전 박대를 당했대요. 첫날부터 문전 박대를 당했대요.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원래 이 할머니께서 이 경로당에 온 이유는 말벗이 필요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회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이유가 그렇게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 사회 구조에 내가 잘 속하고 싶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 외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뭐, 그다음 좀 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예요. 사회 데이터들의 특징은.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결국 이사 오기 전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이사 오기 전에 동네 경로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결국에는 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이분께서는 문전박대 당했다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또, 두 번째 사례를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회 데이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동네 경로당 여기에는 7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기껏해야 3개예요. 그럼 7만 개분의 3개 해보면 이게 뭐 만 분의 1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로만 볼 수는 없겠구나.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용하시고 계신지 그런 측면으로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이 할아버지께서는 경로당을 찾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 너무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부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경로당을 처음 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경로당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스터디 카페를 간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카페가 생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내가 아메리카노를 사 먹으려고 아메리카노를 목적으로 두고 카페를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페라는 게 뭐 2008년도 전부터 생겼는데 근데 이 커피숍이 활성화가 된 건 사실 스타벅스가 한국에 많이 생기면서부터 이 커피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많이 먼저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 경로당의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로당에 가면은 내가 너무 늙은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지 경로당의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직 곁에 있다. 네. 사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또 자식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자식들이 있을 때 아직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 사실 경로당을 선택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뭐 물론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 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사회에서 마주치게 될 대부분의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1,000만 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이 1,000만 명에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회 데이터 중에서 특히나 이 경로당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그 나이가 드는 거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사회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는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경로당은 7만 개라고 하는데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에요. 그럼 이 1,000만 명을 모두 이 경로당 7만 개가 수용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경로당 7만 개 나누기 1,000만 명 이렇게 해보면 경로당 1만 개랑 1,000만 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경로당 한 개당 1,000명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애초에 경로당 개수도 부족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경로당 개수가 많은지, 스타벅스 개수가 많은지, 당연히 스타벅스 개수가 더 많겠죠.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대에 맞춰서 경로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립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은 경로당 또는 동네 이제 뭐 국립 구청 또는 뭐 그런 민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때 서울시나 또는 동대문구 또는 뭐 성동구, 강남구에서 지은 경로당의 개수보다
스타벅스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스타벅스는 사기업이고 경로당은 사기업이나 이런 거에 속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경로당의 개수가 필요할 텐데 애초에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로당의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문제도 저희가 부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품어주는 사랑방 역할은 고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원래의 목적은 노인들을 품어주는 사랑방 역할.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경로당 이용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2008년도부터 46%, 이때는 상당히 높았죠. 근데 지금 2023년도, 지금 24년도, 25년도인데, 23년도 최근 자료를 보면은 26%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경로당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2004년도인데, 퍼센트로만 봐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5년 동안 경로당 이용률은 20%나 떨어졌어요. 근데 2004년도부터 2024년도, 20년이나 지났는데 경로당 개수는 10,000개밖에 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 늘어나는 숫자가 단순히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이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20%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경로당의 개수는 지금 보면 뭐 10%도 안 늘어났어요. 한 20%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6천 개 늘고 지금 한 4천 개 늘었나요? 여기에서도 3천 개도 안 늘었어요. 여기도 2천 개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어 20% 노인분들의 숫자가 20%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경로당의 개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늘어나야 되는데 경로당의 절대적인 숫자가 일단 부족한 거예요. 경로당의 숫자를 늘리고 나서 뭐 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든 또는 먼저 원활하게 한 다음에 경로당의 개수를 늘리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의 개수도 부족하고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는 것 자체가 시니어들을 위한 거대한 복지 인프라, 사실 이 복지 문제도 이 사회 데이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노인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문제 해결의 핵심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문제 정의의 핵심인지는 약간 아직 모르겠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의 교류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도 아까 제가 공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6천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6천억 원이 넘는데 한 해 6천억 원이 넘는데 4년 동안 지금 6천 개도 안 지었어요. 6천억 원으로. 여기에서 지금 4년이 지나고 여기에서도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2천 개도 안 지었어요. 6천억 원으로. 네. 그러면 뭐 2천 개 6천억 원이라고 치면은 이게 계산이 안 맞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노인들이 여기서부터 애초에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6천억 원을 들여서 6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정작 노인들은 경로당을 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따나 노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 활동 욕구 증가나 뭐 사생활 중시 문화 이런 것 등으로 경로당을 외면하는 시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신노년 세대가 등 돌리면서 머지않아 경로당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서울시의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률은 7%. 자, 아까 1,000만 명 시대라고 했죠. 근데 뭐 그 1,000만 명에서 서울시 노인 인구라고 치면은 뭐 서울시가 일단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100만 명이라고 줄여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7%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럼 100만 명 중에 7%면은 7만 명 정도 되죠.
그럼 전체 서울시 노인 인구 중에서 7만 명 정도밖에 경로당을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로당 이용률은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26%로. 아까 1,000만 명이 26%면 26만 명이죠? 네,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사회 데이터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 부분을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로당 문제를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지. 자, 데이터를 통해 각 경로당의 이용률, 그다음 만족도, 불편 요소를 가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문제될 만한 것들을 이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텃세나 따돌림. 아까 텃세나 따돌림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 이거 빈도를 설문조사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보다 포용적인 운영 방식.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존재하는데 그냥 노인들끼리 우후죽순으로 와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노인분들끼리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중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전국에 7만 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전국 노인의 93%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텃세 따돌림, 관리 소홀,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경로당은 노인 고립을 예방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매면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로당 이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떤 노인 그룹이 경로당을 더 자주 이용하며, 아까 저희가 서울시의 경로당 이용률이 7%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7만 명이라고 했죠. 그럼 그 7만 명은, 그 7%는 어떤 노인 그룹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해보면 그 좋은 경험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투입시키면 돼요. 세 번째, 경로당 운영 및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먼저 운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다음 노인 그룹을 그룹화시키고,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 그룹을 그룹화시키고, 그다음 방해되는 요인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보면 사회적 요인을 먼저 볼게요. 사회적 요인은 아까 봤었던 텃세와 따돌림은 경로당 이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그다음 경제적 요인 두 번째. 경로당 월 사용료 부담이 일부 노인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인 그룹, 이 부분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 사용료 부담되는 노인분들, 부담되지 않는 노인분들, 그다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노인분들, 부담을 적게 느끼시는 노인분들,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시설적 요인. 시설의 낙후 안전 문제는 노인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시에 있는 뭐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에 있는, 그다음 아까 뉴스에서 봤었던 충청도에 있는 이런 경로당. 이게 다 다르겠죠? 이걸 하나의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6천억 원의 돈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6천억 원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뭐 부산 이런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동일하게 또는 이렇게 균등하게 경로당에 투입을 했는지 자본을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그 노인분들이 느끼시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기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 갔을 때 그 커피 냄새 나면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기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특정 경로당에 갔더니 그냥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또는 막 좀 안 좋은 냄새 나고 그럼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화적으로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설을 세워보면 새로운 노인 세대.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노인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노인 세대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경로당 문화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경로당 문화와 앞으로 50년이 지났을 때 새로 생길 경로당 문화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연령대나 사람의 문화가 달라진 상태에서 경로당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달라진 사람들이 모인 경로당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나 운영 데이터, 사회적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설에 설정된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용 경험, 이거는 조금 길게 이렇게 글로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받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보필하시고 계신 가족분들한테 이용 경험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불만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거는 진짜 뭐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한테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 데이터, 경로당별 이용률.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경로당별 이용률, 그다음에 예산 사용 내역, 프로그램 참여율,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데이터. 네, 지역별 노인 1인 가구 비율, 그다음 경제 수준, 건강 상태와 경로당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기분을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매 초마다 기분이 변했을 때 그게 데이터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데이터를 다루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 분석 방법은 상관관계 분석, 경로당 이용률과 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석 포인트를 나눠보는 거죠. 그 다음 군집 분석은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경로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경기도에 있는 어, 경로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다 다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비슷한 이용 행태를 보이는 노인 그룹을 정의하고 특성을 도출하는 거죠. 어떤 경로당에 어떤 특성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걸 시각화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로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나와서 회의만 하고 막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직관적이게 가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를 꼭 보여줘야 돼요.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고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 경로당에 다시 가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별 차이점을 보여주고 왜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자본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자본을 조금 분배를 해야 되겠죠. 네. 또는 그렇게 자본을 차이나게 할 수밖에 왜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노인이 100만 명 있고 제주도의 노인분이 10만 명 있다라고 치면은 그럼 100만 명 대 10만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서울시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자료와 뉴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텃세하고 따돌림은 경로당 이용률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텃세와 따돌림이 높아지면은 경로당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사용료가 높을수록 이용률은 급감하고요. 그리고 시설 상태와 안전 수준이 높으면은 경로당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만족도도 높아요. 예, 얘는 상관관계가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예,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도 올라가는. 그 다음에 15년 세대는 프로그램이 현대적이고 다양할수록 더 높은 참여율을 보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개수가 10개에서 뭐 20개로 늘어나면은 참여율, 경로당의 참여율도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상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먼저 맞춤형 운영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별로 맛집이나 식당들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별로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춤형 운영 방식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인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특별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예산을 재분배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초점을 둬서 어, 어떻게, 왜 그렇게 예산을 재분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면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월 사용료 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사용료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용료를 이 사용료를 다시 한번 아까 6천억 원이나 하는 동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와 따돌림 방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경로당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및 운영 개선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고립 감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노인이 되고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거에 맞춰서 고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고립과 의무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노인 복지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효율성 제고. 결국에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신뢰 회복입니다. 경로당이 진정한 노인 사랑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 내 신뢰와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랑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신뢰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서 유대감이 쌓이고 신뢰가 가고 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소가 경로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경로당 문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왜냐하면 이 경로당의 이런 사회 문제 사례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또는 어떤 사회 문제를 꼭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특히나 요즘에는 국가에서 공공 데이터라는 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공 데이터만 활용해도 사실 이런 운영 데이터나 사회적 데이터는 이미 공공 데이터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활용해도 세부 분석 방법으로 바로 돌입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데이터 분석과 분들과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한번 경로당 예시를 들면서 사회 데이터로 문제를 살펴보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에도 한번 이런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